보통 범죄적인 관점에서는 아내를 아마 정신을 잃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만약에 이게 작정된 거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부의 인연. 단단한 맺음으로 평생 갈 것 같았던 실은 불우한 사고 한 번으로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1998년 결혼해서 10여 년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온 30대 후반의 남편 박 씨와 아내 정 씨. 아이 넷을 낳을 정도로 다복한 가정이었지만 2008년 11월 11일 도로의 굉음과 함께 인연의 실은 끊어졌습니다. 밤 9시 40분경에 경기 양주시 장흥면 지방도로에 설치된 배전차 방호벽 내부 측면에 남편이 운전하던 그랜저 TG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는 흉부 대동맥 파열,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남편 박 씨는 부상이 크지 않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그날의 사고 경위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방호벽 직전의 도로였습니다. 오르막 경사로 올라가던 도로에 왼쪽으로 구분 도로가 있었고 그 경사가 끝나고 난 후 방호벽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곳에 방호벽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기 그 가로등이 꺼져 있어서 어두웠었어요. 게다가 방호벽에 그 야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아서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부가 탄 차량은 방호벽 오른쪽에 돌출된 모서리를 들이받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아내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사건을 정리하려던 그때 현장 사진을 다시 훑어보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충돌했을 땐 사고 차량이 방호벽 모서리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멈춰 있었는데 이 방호벽 안쪽 철골 구조물에도 충돌이 껴 있었던 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정상적이라면 방호벽 모서리에 부딪히고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방호벽 안쪽으로 들어가서 2차 충돌 후에 멈추는 게 당연한데 이 사고는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은 전면을 2번 충돌한 끝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주장으로는 우측 방호벽을 받은 차의 뒤쪽이 좌측으로 100도 정도 돌며 전면을 다시 한번 방호벽에 박아 멈춰 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번의 충돌 모두 오른쪽 조수석 쪽에만 충돌 흔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은 제동 흔적이나 사고가 발생할 만한 외부 요인이 없었던 점도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부상이 사망자가 있었던 교통사고 치고는 너무 경미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더구나 그곳은 초행길이 아니었고 남편에게 익숙한 도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사건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어느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타살 의혹이 있고요. 당시 남편은 나이가 39살, 아내는 38살이었습니다. 이게 터널이라고 하면 좀 길게 뻗쳐진 그런 구조로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게 그 방호벽이라 그래서 다리 모양의 조금 구조물로 되어 있는. 네. 우리 나이 또래는 탱크 저지선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그 탱크 저지선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넓으면 안 되죠. 탱크를 저지하려고 했으니 거긴 좁게 만들어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부분은 그 길에 딱 그 중간 정도에 있어서 이 사건에 조금 의문스러운 많은 점 중에 하나는 네. 탱크 저지선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탱크 저지선인 게 멀리 보이면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좀 뭔가 구조물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저지선 지나갈 때는 사실은 속도를 좀 줄이거든요. 왜냐? 좁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당시에 이 도로는 70km가 제한 속도인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좁을 네. 수밖에 없으니까 오른쪽 벽 기둥을 받고 어떻게 돼갖고 네. 운전자는 경상, 네. 보조석에 있는 그 사람은 즉사. 네.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게 지금 의혹스러운 점이 일단은 사실 이제 보조석만 충격이 있었다라는 건 우리 그 반사적으로 범죄 사건 보시는 분들은 그 캄보디아 만사간의 사건을 그렇죠. 떠올릴 예.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오른쪽을 남편 주장입니다. 오른쪽 축을 받고 그 축을 중심으로 전반부가 약간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뒤만 빙그르르 왼쪽으로 그렇죠,
네. 꿍에서 삑 돌아. 운전자 쪽 좌측으로 왜냐면 삥 돌아가지고 관성에 의해서 네. 꿍에서 이게 걸리니까 네. 삑 돌았다 이 얘기죠. 네. 좌측으로 뒤축만 돌았다. 또 좀 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없었고요. 또 차량 블랙박스도 당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거 좀 증거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2008년이면은 웬만하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다 달려 있고 특히나 이제 그랜저는 고가 차량에 속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반드시 달았을 텐데 네. 없다는 점도 좀 의문스럽고 특히나 이제 아내가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좀 눈여겨. 본인은 했고 네 그 캄보디아 그 부인께서 반사기였죠. 반사기였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건 화물차니까 네. 충분히 그런데 이 차가 그게 안 할 수가 있나 뭐 하여튼 그런 논란도 있었죠. 보통 이제 뒷좌석은 가끔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긴 예. 합니다. 지금까지도요. 근데 앞좌석은 웬만하면 다 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교회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차는 안 매면 소리가 나지 경보등이 않나요? 울리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여러 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뭐 그냥 안 했다고 하니까 안 네. 한 거다 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운동 이게 물리력으로 좀 봤을 때 일단 남편이 주장하는 그 오른쪽을 받고 뒤축만 돌아서 그 두 번의 추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그 설명에 대해서 뒤축만 돌아가지고 이렇게 100도 정도 돌았다라는 건 가능한 물리 운동이라고. 한 번밖에 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네. 여길 박았잖아요. 네. 전면을 박았어. 이제 약간 우측이겠죠. 박아서 거기에 그 고정돼 버리잖아요. 네. 걸려 갖고 속도가 그러면은 그럼 이제 돌겠죠. 근데 어떻게 여길 박냐 이 말이야.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돌아내. 그 얘기는 뭐냐면 삑 돌아가서 박는 건 여기에는 시동이 유지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럼 그걸 박는 게 아니라 꿍 하는 거겠죠. 네. 이 한 번의 충돌 정도의 그 충격량이 네. 피해자들한테 가겠죠. 근데 이제 두 번 정도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는 그거예요. 네. 근데 피해자 돌아가신 분은 한 번 충격에 의한 거이나 시차를 둔 두 번 충격에 의한 상처에 의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이제 수사 당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건 명백히 의도가 있는 한 번은 우연, 그러니까 사고, 나머지 그 한 번은 의도. 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어딘지 석연치 않은 아내 정 씨의 죽음, 경찰이 의심을 하는 데는 부부간의 관계가 한몫을 했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 박 씨는 아내 정 씨를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둘의 연애 소식에 아버지가 아내 정 씨를 해고까지 했지만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의 반대 속에 결혼한 두 사람. 하지만 정 씨는 결혼 후에도 시댁 식구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성격이 좀 다혈질이었고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부부간의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동대문에서 의류업을 되게 크게 해서 평일 밤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낚시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부관계가 원만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정 씨의 불안한 정신 상태와 남편에 대한 불신은 그녀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임신 후에 술 먹고 발길질한 것, 최악의 인간이라 느꼈음. 동생 앞에서도 성질내고 함부로 대한 것, 냉장고 들어올 때 술 먹고 임신한 나를 발로 찬 것,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낚시 다니면서 다른 여자들과 간 것, 토요일마다 낚시 다닌 것. 확실한 건 박과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야. 2003년 셋째 아들이 생후 49일 만에 갑자기 사망한 후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낚시를 갔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 정 씨는 남편의 여자 관계를 의심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1월 친정엄마가 암으로 사망하는 등 계속됐던 불운한 상황. 2007년 아내의 정신과 상담 내용에 따르면 정 씨는 우울증의 원인이 남편이 자신을 대하는 주종관계 방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본가로부터 심리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개입하지 말 것을 부탁한 아내 정 씨. 이에 남편 박 씨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혼란스러워했으며 아내가 상담을 괜히 받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둘은 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아내는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둘의 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가 집안은 이미 돈 문제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아내 정 씨의 친정 아버지가 남편 박 씨의 숙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돈 문제와 남편 박 씨의 외도가 문제였던 것일까? 하지만 남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거는 제가 아니라 오히려 아내라고요. 심지어 내연남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2008년 9월 16일 밤 11시경 남편 박 씨의 식구와 아내 정 씨의 식구가 모여있던 집에 의문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양가 식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정 씨의 내연남이며 정 씨가 자신에게 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술에 취해서 고모부 제가 이런 여자예요 라고 했다니까요. 감정적인 동기가 있어 보이는 상황. 남편은 억울하다고 말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경제적인 동기도 의심했습니다. 아내 정 씨의 이혼 소송 액수가 거액이었기 때문인데 남편은 100억대의 자산가였고 이혼 소송 액수는 무려 55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네, 일단은 부부간에 이런 보험이나 사건 사고 관계가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문제 두 개를 살펴보는데 사실 둘 다 좋은 것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아이가 넷이긴 했지만 셋째가 말 그대로 50일 만에 이게 아마 젖을 먹고 그다음에 돌아눕고 이런 과정에서 호흡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한 것으로 이제 아마 추정이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쪽은 네.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상가 같은 걸 하는 사람 같아요. 네.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그거를 아마 가업 형태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회사에 이 부인 정 씨도 직원이었죠. 이겼었고 그 남편은 이제 이 가업을 계승하는 형태로 해서 거기서 만났는데 그 만난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남편은 어쨌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어쨌든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람을 폈던 다른 걸 했던 어쨌든 그 상황이 있었고 또 여자분 부인분도 지금 이 문제가 아내 정 씨의 친정 아버지와 이 남편의 숙부 사이에 소유권 이전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돈 관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집안은 뭔가 이 사업상 뭔가 계속 얽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감정이 서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를 뭐 했다고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예, 그 감정적인 충돌과 돈과 관련된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리고 그 관련돼서 저기 남편의 가족, 시가 쪽의 사람들이 이 아내 정 씨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막 섞여 있는 부분에서 이 일이 터진 거라는 느낌은 분명히 들고 그의 결론은 그것의 중간 결론은 이혼 소송이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가업을 이어받은 남편이 100억대고 그러면 당연히 뭐 내가 반은 가져야지 55억. 그래 그걸 그럼 시댁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막 얽히고 설킨 상태. 그러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치기에는 사실 너무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발적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치면은 이게 눈에 밟힙니다. 남편이 아내를 주종 관계로 대해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정신과 상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로 치면은 이게 흔히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또 혹은 여성 혐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자면은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폭력적인 행동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뭔가 말을 안 들으면은 때리려고 그랬고 때리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그러지도 않고 억압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형태가 부부관계 내내 계속됐다. 근데 겉으로는 쇼윈도 부부처럼 행동한 거고.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 중에 그런 것들이 자극을 받았을 때 우발적으로 어떤 그쪽으로 조수석 쪽을 받아버리는 뭐 이런 행동이 혹시 나오지 않나요? 그건 이제 우발적으로. 네. 근데 그건 첫 번째. 네. 문제는 이게 두 번이란 말이에요.
쿵쿵. 그렇죠. 네, 차가. 그러려고 하면은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후진을 하던 아니면 다시 뭘 해갖고 조금 속도를 내갖고 또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는 계획이죠. 그죠? 네. 그 연속 승상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검찰이나 수사 당국이 보는 바이고 완전히 애초에 저 탱크 저지선에 갔다가 박아갖고 죽일 생각이었다. 그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죽을 수가 있나? 아니면 그걸 실제로 실험해 봤나? 아니면 그런 예가 있나? 2008년도 그때쯤에 그리고 그 탱크 방어복에 죽은 사건을 본 적이 있나? 그런 것들이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아 그러면은 추상적으로나마 막연하게나마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좀 끌고 가다가 이렇게 박으면 내가 예전에 어떤 사건을 봤는데 이렇게 죽더라?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볼까? 어쨌든 이 부부관계 굉장히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켰는데요. 그 관계는 아내의 사망으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으로 가게 된 사건. 검사 측은 피의자인 남편 박 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쌓인 불만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아내가 있는 조수석을 의도적으로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운전이 서툴렀고 사고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숨진 아내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이 서툴렀던 남편이 실수로 충돌한 것뿐입니다.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은 사건 당일 아내를 만나면서 자신의 SUV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시킨 뒤 아내의 세단 차량으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2시간여 동안 서울 은평구 불광동부터 구파발,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 경기도 여러 도시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다가 다시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도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겸해 운전하면서 아내와 서로 속마음을 터놓았을 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일의 통화 기록 등에 의하면 상황이 좀 묘했습니다. 사건일인 11월 11일 18시경 남편은 장인에게 전화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에 대해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장인은 딸 정씨와 이야기하라고 말했고 직후 정씨는 남편에게 연달아 40여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이 전화를 피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19시경 아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홍제동에서 아내를 태우고 떠난 남편. 남편이 말한 드라이브는 꽤 길었고 이 드라이브는 2시간 40분이 지난 21시 40분 양주시의 방호벽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사고로 꾸미기 좋은 도로라고 판단해서 아내가 사망한 것처럼 가정한 겁니다. 국과수의 피의 차량을 감정 의뢰한 결과 차량 우측면으로 방호벽 벽면을 1차 충격 후 다시 차량 우전면으로 방호벽 모서리를 재차 충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차량의 강판 조각이 방호벽 내 철제 구조물에 끼어 있는 게 증거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차량의 우측 부분에 긁힌 자국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방호 벽면에 차량과 같은 검은색 페인트 자국이 남은 것도 이 그랜저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방호벽을 충격하는 과정에서 긁힌 흔적이 생겼다고 특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지역 철제 구조물에 차량의 보강용 강판 조각이 끼이기 위해선 사건 차량이 방호 벽면과 평행한 각도가 아닌 어느 정도 진입각을 가지고 방호 벽면을 충격해야 하는데 진입각이 있었다면 이 사건과 같은 흔적들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팽팽한 대립과 주장이 오가는 법정. 심지어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국과수 법의학부 소속 감정인이 작성한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1차 사고에서 좌측 부위의 손상, 즉 흉부 대동맥 파열상을 2차 사고에서 우측 부위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충돌 후 다시금 사망을 목적으로 후진을 했다가 2차로 충돌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닙니다.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1차 사고가 방호 벽면을 스치듯이 충격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바, 이 정도의 충격으로는 피해자가 흉부 대동맥 파열과 같은 증상을 입을 수가 없고 피해자가 1차 사고로 흉부 대동맥 파열상을 입었다면 즉시 사망했을 겁니다. 감정서마저도 서로 모순되는 이 사건. 그날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 남편 박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사건의 물적 증거를 보기 전에요. 그 전에 정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한 이 감정적인 문제도 결부돼 있는 금전 문제 관련돼서 이 전화가 오고 가고 남편한테 먼저 이제 압박이 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아내의 전화를 피하다가 직접 만나러 갔고, 그리고 나서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어떤 소회를 풀었다고 하는데, 이 드라이브가 꽤 길어요. 그러니까 별거를 한 사람이면 감정적이 굉장히 그런 상황이 클 텐데, 이런 오랜 시간 동안 한 차를 타고 심지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디 한 군데에 파킹해놓고 주차를 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범죄적인 관점에서는 네. 이렇게 가다가 이 아내를 폭력으로 제압해서 아마 정신을 잃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만약에 이게 작정된 거라고 하면 네. 거기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럴 상황에 이 남편의 심리 상태는 아니라고 해요. 이 남편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조급하고 막 욱하는데 그걸 2시간 40분 동안 그 얘기를 했다? 그 이상이에요. 이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라 검사는 사실은 요 공간만 생각한 것 같고, 충돌 공간만 되게 집중했어요. 그렇죠. 네. 동기 아니면 거기로 이어지는 심리적 구성에 대한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를 설득하기 어려웠죠. 특히나 이제 그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이제 검찰에 의하면 한 번 오른쪽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를 박았다라는 것인데, 1차 사고에 이제 중요한 게 부검 감정서입니다. 그쵸. 좌측 부위 손상, 흉부 대동맥 파열상을 입었다. 꽝. 2차 사고에서는 우측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이것을 좀 그 변호사는 또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검 감정서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거를? 사고의 어떤 이 손상, 부위 손상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죠. 흉부 대동맥 파열, 뭐 좌측 손상이 있고 또 우측 손상이 있다. 근데 이게 우측과 좌측이 동시에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1차고 뭐가 2차냐라는 걸 설명을 할 때 네. 당연히 그러면 1차와 2차 사고를 할 때 이쪽으로 받고 다시 한쪽으로 더 박았다고 하면은 그 각도에 따라서 좌측이 1차가 되고 2차가 우측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 건데, 문제는 현장 증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벽을 스친 형태의 이것이 하나 있는 반면에, 방호벽이요? 방어벽을 스친 형태의 스크래치? 그렇지, 스크래치가 네. 있는 반면에 네. 그것도 있는 반면에 뭐가 있냐면은 앞쪽에 있는 어떤 쇠조각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차량의 세 조각에 방호벽에 박혀 있었다. 정유방의 어떤 철제 네네. 그런 거에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왜 입사각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이 철조각이 박힐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각 입사각이 적으면 철조각이 안 박힌다. 그렇죠. 근데 네. 입사각이 있어야 박히려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스치는 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이 두 가지 얘기에 대한 설명이 이 검사가 그걸 설명을 못 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한 번 받고 다시 해갖고 박은 다음에 끌고 나가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형태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설명이 되느냐? 이게 여기서 이 사건의 이 설명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각각의 증거에 대한 연결성이 없어요. 근데 검사 주장이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검사 주장은 1차 충격이 보다 2차 충격이 심했던 그런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1차 충격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한 번 더 박아서 죽이면 되겠다라고 의도를 먹고 범인이라고 피고인이 다시 한 번 박았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제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 세게 박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작을 스테이징을 위해서 살살 박았었던 모양을 만들어 놓지, 처음에 이렇게 살살 박고 두 번에 세게 박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첫 번째 속도의 문제겠죠. 네. 속도는 가속도가 붙으니까 네. 뭐 70이든 80이든 꽝. 그럼 다시 이걸 박으려고 하면 그만큼 후진을 해갖고 다시 꽝 해야 되니까 네. 그럼 그 정도가 되려고 하면 흔적이 남겠죠. 네. 그러니까 2차는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1차 사고가 스치듯 지나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게 구성이 안 되는 것 구성이 같아서. 안 돼. 왜냐하면은 네.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는 왜냐하면은 그 방어벽에 있는 증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1차 사고에 스치듯 지나가는 형태의 스크래치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건 변호인도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검사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형태의 배제 증거를 배제하는 어떤 거. 그러니까 왜냐 이거는 그 방호벽은 원래 이 비슷한 차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스친다 보면 좁으니까 네. 사고가 또 많이 나고 그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설명을 안 하고 이 증거의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스친 거, 박힌 거, 상처 2개. 이 4개가 모두 상충된다.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팽팽한 주장이 거듭되는 가운데 과연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판단되었을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은 유족 측에 손을 들어 남편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이에 따라 2심은 남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는가를 밝히는 게 중점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충돌에 남편의 고의적인 살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우연한 사고일 뿐이라며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이에 차량의 강판 조각이 다시 핵심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사고 차량은 터널 바깥의 입구 쪽에 충돌했는데 사고 차량의 보강용 강판이 터널 약 2m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있는 철제 구조물에 낀 채 발견됐습니다. 또 차체 옆 긁힌 자국의 붉은 페인트도 철제 구조물에 칠해진 붉은 페인트와 동일합니다. 터널 입구를 들이받아 멈춘 사고 차량이 다시 터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고의적 사고입니다. 대부분 차량 유류물은 방호벽 입구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나 이 사건 차량의 범퍼 조각, 배터리 등의 유류물은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로부터 10여 미터 전방에서 발견되었고 우측 사이드미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호벽 진입로 벽 쪽에는 모서리부터 사건이 발생한 철제 구조물까지 검은색으로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미러 높이는 95cm와 거의 일치했고 급제동이 없어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충돌 시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릴 법도 했지만 우측 앞바퀴는 오른쪽을 향한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강판 조각 때문에 다른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강판 조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공업사의 폐차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휀다에서 보강용 간판을 탈거해서 압수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과정이 엉성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의 증거가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제출 형식으로 보강용 강판을 압수한 점을 고려해서 절차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2심에선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로써 피고인 남편 박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고등법원. 하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15년형보다 낮은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9년형도 억울하다는 박 씨. 억울합니다. 저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니까요. 우연한 사고일 뿐이에요. 제가 운전이 미숙했던 것 뿐이에요. 남편 박 씨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차량이 단 한 번만 충돌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지 위치보다 수십 미터 앞에 이제 유류물이 떨어져 10m? 예, 나가 이런 상황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또 강판이 끼어 있다는 게 어렵다. 이런 게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꽝 부딪혀 갖고 이 한 번에 충격이 있으려고 그러면 꽝 부딪혀서 밀려 갖고 저쪽에 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왜 그럼 유류물이나 이런 것은 그 앞쪽에 떨어져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꽝 해갖고 쭉 밀린 다음에 다시 후진을 해갖고 또 한 번 뭔가를 해갖고 그래야지 이 유류물이 10m가 있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강판이 뜯긴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고. 네. 그 얘기를 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순서라든가 이 네. 설명이 너무 미흡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차 사건, 2차 사건은 정확하게 좀 구별했는지도 그렇죠. 네, 예. 의심스럽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바퀴 각도가 계속 좀 눈에 밟히는데 그 캄보디아 만사간의 사건도 이게 바퀴 각도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됐습니다. 조향을 어느 쪽으로 했냐,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꺾었냐,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조수석을 박으려고 의도치 않게 갔으면은 반대로 캄보디아 그 남편이 왼쪽으로 돌렸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러지 깔라고. 않았다.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됐어요. 하다가 일부러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상하죠. 네. 조향을 하지 않았다. 네. 조향을 회피하려고 그러지 않았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피를 안 했다는 두 가지 증거는 하나는 그 급제동의 브레이크 자국이 없습니다. 두 그렇죠. 번째는 왼쪽으로 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오른쪽으로 박지 않은 이상 이 두 개가 없을 수가 있냐 이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조향이 우측으로 된 거잖아요. 네. 우측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밀렸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해갖고 보통은 그냥 박으면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을 박은 다음에 네. 우측을 박은 다음에 왼쪽 중앙 기둥 쪽에서 멈춰갖고 쓰는 게 일반적인 오른쪽을 일이죠. 받고 재빨리 왼쪽으로 조향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차가 간다. 그렇죠. 그래 거기 네. 쓰는 것이 일반적인 네. 일이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바꾸는데 그걸 오른쪽으로 틀어버리니까 오른쪽 벽 근처에서 발견됐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가속도에서 밀렸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더의 충격이 있었다라고 네. 해버리니까 피해자의 몸에 그렇죠. 네. 일단은 이 위치가 한번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은 어쨌든 이제 왜냐면은 물적 증거가 여기도 하나 있고 저 앞에도 하나 그렇죠.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은 반드시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는 네. 차량이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있는데 이제 약간 뭐라고 하나 고장은 났는데 일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 또 유류분이 있었고 뒤로 이제 어차피 간 거고 다시 가서 그때 비슷한 속도건 더 센 속도건 꽝 한 다음에 네. 근데 첫 번째 그랬을 때는 조향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그 다시 운전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다시 빼서 꽝 해고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세게 했을 테니까 밀려갖고 섰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무래도 이 현장 상황과는 부합하는 설명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설명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는 그 법의관의 그것이 구검감정서. 구검감정서가 이게 한 번 했다는 건지 두 번 했다는 건지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뭐 처음에 그랬으면 처음에 죽었다. 처음에 이미 즉사를 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네. 이 여성이 이미 죽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미 상당 부분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네. 한 번이도 두 번이도 의미가 없다.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전벨트를 안 한 상태에서 하니까 이제 땅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살아있네? 다시 뒤로 가서 땅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네. 자, 판결이 15년형에서 9년형으로 이제 계획성이 그냥 없다라는. 그건 또 치사죠. 네. 이건 의도가 없는 네.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남편은 네.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갔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봐보겠습니다. 공소 사실에 전제가 되고 있는 1차 사고의 존재 여부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차량의 오른쪽 면에 파손된 손상만으로는 2차 사고에 앞서 1차 사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색상이 같고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결과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에 묻은 페인트와 방호벽 철제 구조물에 도색된 페인트가 같은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그 페인트가 이 그랜저의 페인트가 아닐 수도 있다. 다른 그랜저가 이렇게 긁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우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를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간접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허용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네.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검사의 논리는 두 번이에요. 두 번 박았다. 두 번 박았다. 네. 그러고 첫 번째로 상당히 심각한 흉부 대동맥의 파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사고가 있는가 없는가가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럼 1차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증명을 못하니까 봐라. 옆에 긁은 자국이 있지 않냐. 긁은 자국이 있다는 건 갔다가 다시 와야지 가능한 거니까. 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이 긁은 자국이 있다는 것은 갔다가 왔다는 거다. 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변호인들은 아니 이 긁은 자국이라는 건 다른 그랜저가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페인트의 유일성이 입증됐느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입증했지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차 사고의 존재 유무 자체가 의심돼. 그러니까 1차 사고가 핵심적으로 사망과 연결됐다고 검사가 이미 논거를 했기 때문에 네. 1차 사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2차 사고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 네. 라고 하는 논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지만은 네. 일단 합리적인 논리예요. 이게 이상하게 약간 논리의 벽 속에서만 이게 마치 논리 게임처럼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검사가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여기에 왜 그 2시간 동안 이 싸운 사람들이 갔고 왜 안전벨트가 풀린 상태로 그렇죠. 2시간 40분이 왜 유리물이 앞에 있었고 왜 급제동을 안 하고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피하지도 않았고 이것들은 다 이제 사라져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한 논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일 수밖에 없다. 두 번 중에 1차가 핵심이다. 1차가 핵심인데 1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도색이다. 근데 변호인은 도색은 그게 아니야. 1차. 그럼 1차가 없네? 2차. 2차는 네가 말한 것처럼 핵심적으로 죽음과 연결가 없다며. 결론은 뭐야? 그러면 그냥 죽음과 관련 없는 사고네. 라고 하는 조각 논리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게 대부분 말 맞습니다.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간접 증거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이제 대법원 판단의 어떤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대로 판단한 거예요. 네. 대법원 무죄 나온 사건을 사실 다루기는 부담됩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 뭐 저희가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근데 빈 구멍들이 있는 재판이었고 그럼요. 예. 사람은 죽었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이 일이 고의든 아니든 숨진 아내는 하늘에서나마 좀 영면하시길 바라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죠. 한 명은 또 49일 만에 먼저 갔습니다. 남아있는 아이들 셋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아버지 손에서 또 잘 크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